한국은 미국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그 한마디가 백악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주한미군 철수론이 순식간에 전국을 덮쳤습니다. 언론은 날뛰었고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국은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비난하던 그때 단 한 명의 국방 전략가가 홀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지금까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던 대한민국.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든 월시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략을 연구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했었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수천 개의 보고서를 읽었고 수십 개의 군사기지를 방문했었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만큼은 아무것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바꾼 그 회의 말이에요. 워싱턴 DC의 회색빛 아침이었어요. 구름이 백악관 위로 낮게 깔려 있었죠. 김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구두 소리가 톡톡 나는 걸 기억해요. 경비원이 고위 관료들이 회의하는 보안 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미국 세금을 빨아먹고 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군대를 당장 철수시켜야 해요. 마이클 스펜서였어요. 대통령의 최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사람들은 보통 그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면서 커피잔들이 달그락거리게 만들었어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거죠? 그들은 그냥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동맹인 척하지만 뒤로는 중국과 거래하고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 영화 기생충 말이에요.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완벽한 제목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냥 강한 나라에 달라붙어요. 처음엔 일본, 그 다음엔 우리, 다음엔 중국이겠죠.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더 세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어요. 사거리가 5,000km가 넘어요. 그건 진짜 군사력이에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첨단 시스템들을 개발했었어요. 마이클이 저를 향해 돌아서면서 비웃었어요. 아, 물론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가 말했어요. 그 한국계 미국인 기자와 친구 아니에요? 제니퍼 리. 아마 당신이 한국과 너무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 턱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제니퍼는 대학 시절 오랜 친구였어요. 존경받는 기자였죠. 네. 그녀가 한국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을 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편향적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하기 전에 회의실에 있던 누군가가 크게 기침을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인 걸까요? 한국이 마이클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저뿐인 걸까요? 회의의 나머지 시간은 질질 끌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대부분은 마이클과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는 권력이 있었고 화났을 때 무서웠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안 되었어요. 저는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봐왔거든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뒤에 남아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백악관 비서실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 한국 상황에 지치셨어요.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어떤 증거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답들, 사실들. 필요하다면 한국에 가세요.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제 심장이 한번 뛰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회의나 컨퍼런스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사관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48시간 후에 출발하세요. 현장에서 일주일. 대통령팀에 직접 보고하실 거예요. 보고서가 탄탄하면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빈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은 열려 있었지만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클이 했던 말들과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생각만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제니퍼에게 전화했어요. 안녕. 그녀가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니.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해. 잠깐 침묵이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요. 진실을 찾아보자. 그날 밤,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참석했던 그 회의 내용이 유출되었어요. 마이클 스펜서가 한국을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그 회의 말이에요. 누군가가 언론에 말했던 거예요. 이제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웹사이트, 모든 뉴스 채널,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이클에게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낭비하는 거야?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친구야. 이건 배신이야.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온라인에서도 싸웠어요. 모든 사람이 편을 나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욱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대통령께서 직접 TV에 나오셨어요. 진지해 보이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니퍼였어요. 이든, 그녀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있어.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뭔데? 증거야. 마이클 스펜서가 중국 로비스트들과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 비밀 회의들, 돈 이체, 모든 게 다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확실해? 응. 지금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열쇠를 집어들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밖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40분 후, 저는 워싱턴 DC. 외곽의 작고 조용한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니퍼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회색 코트를 입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었어요. 그걸 열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인쇄된 이메일들과 은행 기록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니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마이클이 돈을 받았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이야. 중국 로비 회사에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회사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었지만 이런 일이라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니퍼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이걸로 뭘 할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이 정보를 사용한다면 마이클의 경력을 파괴할 수 있었어요.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한국과의 동맹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저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교활하고 정치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니퍼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고마워. 이건 중요한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조심해. 이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불려갔어요. 비서실장 사무실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들어와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실 거예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요? 네. 그녀가 말했어요. 이 상황이 통제불능이에요. 대통령께서 진짜 답을 원하세요. 48시간 후에 출발하세요. 거기서 일주일 보내세요. 군부와 이야기하세요. 기지들을 방문하세요. 보고서를 쓰세요. 사실들을 가져오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은 아직도 이 동맹을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와서 무거운 마음을 느꼈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야 한다는 것을. 화면에서가 아니라, 보고서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제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밖의 도시는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사이렌 소리, 자동차 소리, 심지어 멀리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니퍼가 준 봉투를 흘끗 봤어요. 아직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집에 온 이후로 아직 열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그걸 집어서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출장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였어요. 임무였어요. 시험이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공중에서 1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었어요. 마이클 스펜서의 말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밀 증거들로 가득한 제 가방 속 봉투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믿었던 것과 일치할까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될까요?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공항이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조명이 밝았고 표지판들이 명확했고 모든 게 차분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한국 공무원분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월시 씨. 그분이 완벽한 영어로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방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이 말했던 것 중 뭔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곳은 그가 묘사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항 밖에서 길들이 매끄럽고 조용했어요. 택시들이 완벽한 줄을 서서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차 창문 밖을 보면서 높은 건물들, 녹색 공원들, 그리고 밤을 밝히는 큰 디지털 광고판들을 봤어요. 한국이 뒤떨어져 있지 않아.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훨씬 앞서 있어. 다음 날,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엄청났어요. 작은 도시 같았어요.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지만, 나뉘어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서서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줄을 맞춰 행진하고 진흙탕 밭을 기어가고 장비 적재 연습을 하는 걸 봤어요. 탱크들, 헬리콥터들, 그리고 안에 첨단 스크린이 있는 지휘 트럭들을 봤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수백 명의 군인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웃고 음식을 나누고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던 미군 장교인 토마스 대위를 만났어요. 그가 저와 굳게 악수하며 웃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온 그분이시죠?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가 말했어요. 진짜 한국을 볼 준비 되셨나요?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신의 한국인 동료들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들은 똑똑해요. 그가 말했어요. 용감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 기지, 이 나라, 탄탄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많은 의미였어요. 토마스 대위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비무장지대인 DMZ로 갔어요. 이곳은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좁은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곳 중 하나죠. 국경 근처에서 서 있을 때 철조망 울타리들, 감시탑들, 그리고 총을 들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군인들을 봤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 장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이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근에 위협이 더 많아졌어요. 미사일들, 사이버 공격들, 심지어 몰래 넘어오려는 군인들까지. 만약 미군이 떠난다면?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북한이 더 대담해질 거예요. 그분이 말했어요. 훨씬 더 대담하게. 그들은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그들이 멈추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단결되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셋째 날, 제니퍼 리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촬영하고 기록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 워싱턴에서 날아왔어요.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한국 남쪽 해안의 도시인 부산으로 기차를 탔어요. 거기서 큰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미군과 한국 해군 간의 대규모 해상 훈련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우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오전 5시에 우리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한국 군함에 탔어요. 배가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어두웠어요. 안개가 담요처럼 수면을 가로질러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기 봐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멀리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쿵. 헬리콥터들이 근처 배들에서 이륙했어요. 쿵. 수십 척의 배들이 대형을 이루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쿵. 미사일들이 하늘로 발사되면서 뒤에 불길의 궤적을 남겼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작은 녹색 점들이 깜빡이며 움직였어요. 장교들이 명령을 소리쳤어요. 한국과 미국 지휘관들이 나란히 서서 완전히 집중한 채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고 강력했어요. 제니퍼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 순간을. 저는 갑판을 둘러보고 그 다음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영화에서도 아니고 훈련에서도 아니고 20년 동안 일하면서도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합동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결이었어요. 이건 힘이었어요. 이건 준비로 지켜지는 평화였어요. 그날 밤 늦게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썼어요. 이곳은 그들이 저에게 경고했던 한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들이 의심했던 동맹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강하게 서 있고 우리와 함께 서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들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가득 찬 마음과 가득 찬 노트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봤던 모든 것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니퍼가 몇 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촬영했었어요. 저는 수십 개의 메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들을 거였어요. 그 다음 5일 동안 제니퍼와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우리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타이핑하고 편집하고 파일들을 정리하며 일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다음이 들어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나란히 훈련하는 사진들, 부산 해상 훈련 비디오, 미국과 한국 장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클 스펜서가 중국 로비스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서들. 우리는 모든 단어를 2번씩 확인했어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것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마침내 끝났을 때 저는 제니퍼를 보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바꿔보자.
우리는 그날 아침 일찍 언론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 모든 곳에 퍼져 있었어요. 인터넷과 TV의 헤드라인들이 폭발했어요. 중국 음모에 걸린 미국 보좌관. 한국 기생충이 아니라 강국. 우리가 한국과 함께 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새 보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전화했어요. 뉴스 앵커들이 모든 문장을 토론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꿨어요. 전에는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와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감히 한국을 버리지 마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으로 불려갔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그렇게 작게 느꼈던 그 복도를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한 여성분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분이 속삭였어요. 잘하셨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이미 서 계셨어요. 이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라에 큰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잠시 멈추시고 나서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방위 전략을 당신이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어요. 눈이 좀 아렸어요. 하지만 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주 후에 이상하고도 그리고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로버트 톰슨이라는 영국 장교가 런던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막 돌아왔거든요. 여행 전에 그는 한국이 서구 기술만 따라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들의 잠수함이 이류라고요. 그들의 군대는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 그는 매우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야에서 그들이 앞서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웃었어요. 로버트도 제가 봤던 것을 봤던 거예요. 오늘날 저는 특별한 한미방위 파트너십 팀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임무를 계획해요. 함께 새로운 기술을 설계해요. 합동훈련을 하고 심지어 젊은 장교들도 함께 훈련시켜요. 매일 우리는 신뢰를 쌓아요. 매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요. 제니퍼와 저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오랜 친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에서 팀메이트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팀메이트 이상이에요. 우리는 파트너예요. 일에서도 진실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이 임무 전에 저는 방위와 외교에 대해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들이 강하고 어떤 나라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동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에서 저는 어떤 문서도 저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젊은 군인들의 눈에서 용기를 발견했어요. 장군들의 목소리에서 지혜를 발견했어요.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혁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존경을 발견했어요. 제 나라가 그들을 의심했는데도 저를 조용히 환영해준 그 방식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한때 기생충이라고 조롱했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리더예요. 방위에서, 기술에서, 명예에서.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